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기업은요. 바로 MC넥스입니다. 2004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또 영상 솔루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술 기업이더라고요. 네, MC넥스 들어봤습니다. 특히 그 카메라의 아주 핵심적인 부품,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아, 네. 그 렌즈 움직여서 초점 맞추고 손 떨리는 거 잡아주는? 맞아요. 그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한대요. 이게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증거 같은데요. 자체 기술이 있다는 건 강점이겠네요. 네. 전체 직원의 60%,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연구개발 인력이래요. 특허도 이미 88건 가지고 있고 32건은 지금 출원 중이라니까 와, 정말 기술에 진심인 회사 같아요. R&D 비중이 엄청나군요. 주요 고객사를 보면 모바일 쪽은 역시 삼성전자고요. 그 자동차 전자장비, 전장이라고 하죠. 이쪽은 현대기아차가 중심이에요. 아, 양대 고객이 확실하네요. 네. 그리고 LG전자를 통해서 벤츠에도 납품하고 있다고 하고요. 벤츠까지요? 국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다음으로 3위인데 전장 카메라 분야는 완전 달라요. 국내 1위, 세계 5위. 아, 전장 쪽이 강세군요. 성장세도 엄청나요. 연평균 매출 성장이 무려 27%고요. 작년 2024년에는 매출 5조 1,071억 원을 기록했어요. 와, 1조 클럼이네요? 네. 그리고 2025년 올해 목표는 매출 1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은 650억 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1조 2,500억이요? 네. 이게 모바일에서 한 9,200억, 전장에서 3,150억 정도 나올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2조 원까지 보고 있다고 하고요. 2조, 포부가 크네요. 생산은 주로 베트남 공장 4곳에서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 법인 설립도 완료된대요. 거기는 2027년 1분기 양산 목표라고 하고요. 네, 그 성장세나 기술력, 베트남, 인도 생산기지까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어떤 점들이죠? 우선 주력 사업인 모바일 시장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성숙기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예전처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그건 그렇죠. 시장이 예전 같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에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만약 이 큰 회사들 전략이 바뀌면 MC넥스는 좀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아, 의존도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로 예전에 한 21년에서 22년쯤인가요? 스마트폰 AP 성능이 좋아지면서 카메라 센서 기능 일부를 그냥 AP가 흡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완성된 모듈 통째로 받는 대신에 부품별로 받아서 직접 조립하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여러 모듈 한 번에 납품하는 그런 큰 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될 수 있고요. 경쟁도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사업 쪽도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촬영용 반도체 패키징 사업. 이거 올해는 샘플 매출 정도 기대하는 수준이고요. 제대로 매출이 나오려면 빨라야 2027년은 돼야 할 것 같아요. 개발에서 양산까지 3년에서 5년은 걸린다는 거니까요. 아,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홍채나 체온 인식 같은 새로운 생체 인식 기술 로드맵도 보니까 2026년 하반기 이후더라고요. 이게 당장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좀 너무 먼 미래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우려들, 특히 그 고객사 의존도나 신사업 가시화 시점 같은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모바일 분야도요, 혁신은 계속되고 있어요. 플래그십 모델들 보면 계속 고화소 카메라, OIS 손떨림 방지 기능 들어가지. 또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멀리 땡겨 찍는 거. 아, 네. 고급 기능들은 계속 들어가죠. 네, 이런 고부가 가치 모듈 공급은 꾸준하거든요. 특히 OIS 기능이 요즘은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갤럭시 탭이나 일본의 교세라, 샤프 같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장 사업. 이쪽 잠재력이 저는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차 한 대의 카메라가 훨씬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레벨 2일 때는 한 6대 정도였는데 레벨 4 정도로 가면 15대 이상 들어갈 거라고 해요. 이건 뭐 MC넥스한테는 완전 직접적인 수혜죠. 카메라 수가 늘어나는 건 확실히 큰 기회겠네요. 게다가 미국, 유럽, 인도 이런 데서 ADS,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유럽은 운전자 상태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필수가 됐어요. 이건 뭐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아, 규제 덕분에 시장이 커지는군요. 네. 그리고 뭐 나이트 비전이나 라이다랑 연계하는 시스템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도 미리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말고 아까 말한 벤츠 같은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했고요. 전장 쪽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사업 다각화 노력도 저는 꽤 인상 깊었어요. 그 빛으로 거리 재는 3D 2F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로봇, 드론, 스마트카 진짜 쓰일 때가 많을 것 같고요. 지문인식 모듈도 이미 GV60이나 그랜저 같은 차에 들어가고 있대요. 얼굴, 홍채, 체온 인식 기술도 개발 중이고요. 아, 센서 기술 쪽으로도 확장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 전기차 핵심 부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나 제어기 같은 거, LG엔솔이나 SK온이랑 협력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또 만도나 HL 클레모브 통해서 현대차의 전기 오일 펌프나 자율주행 제어기 납품하는 EMS, 그러니까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어요. 와, 생각보다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골프 거리 측정기나 블랙박스 같은 완제품도 만들고 스마트 가전, 헬스케어 웨어러블 쪽 부품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한 인도법인 통해서는 현지 1위인 스즈키랑 현대기아차 쪽에 수주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전장 사업 성장성이나 다각화 노력은 정말 포트폴리오가 탄탄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주력인 모바일 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고 경쟁도 심한데 과연 중장기 목표인 매출 2조 원, 이걸 달성할 만큼의 고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모바일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신사업들, 대부분 성과가 눈에 보이려면 시간이 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모바일 시장 상황이 그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단정하긴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건 MC넥스가 가진 이 카메라와 센서 기술을 스마트폰과 자동차라는 익숙한 영역을 넘어서 로봇, 스마트홈, 헬스케어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려고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MC넥스의 이런 첨단 이미지, 센싱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기나 플랫폼에 적용돼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